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가요? 예, 모멘텀 부자에서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에 적응하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승 동력도 없고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좀 보고 계시는데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또 여전한 것 같아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변수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먼저 말씀하신 어제 그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은 결과적인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해석이 다릅니다. 주가는 이 금리가 동결됐다는 재료로 해서 좀 상승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은 좀 올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달러도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좀 좋은 쪽을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금리 인상과 이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가둬두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애플, 트위터, 피아트 클라이슬러 이렇게 발표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좋게 나왔고 트위터는 순이익은 예상은 상이지만 4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은 좀 시장보다는 낮았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이런 혼조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의 어떤 기대가 어떤 시장에 주는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속보치보다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예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트렌드는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전년 동기보다 상당히 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국내 기업 간에도 실적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실적도 혼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 국내 기업 실적 모두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FOMC 결과도 있었지만 최근에 환율 흐름이 다시 또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1140원까지 지금 10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급락했다 지금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결국 이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이 달러 강세 흐름은 여전히 시장 기제에 남아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됐지만은 무려 8천억 달러가 환율 효과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환율 효과가 올해 국내 이 영업률이라든가 이익 개선에는 좀 기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분야를 다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만한 그 부분이 없다.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을 하신 걸 텐데요. 그렇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의 또 호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대형주라든가 지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기존 반등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등의 무게가 지수로 봐도 한 20%,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개별 종목으로 봐도 한 많게는 30-40%까지 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추가 상승을 끌 만한 어떤 그런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걸 찾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제한적인 박스권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이거 역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런 틈새를 노려서 이제 다시 또 실적이 나오는 이 고성장주라든가 고밸류에이션 주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중장기 트렌드로 가져가기 역시 어렵다. 방망이 좀 작게 잡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밸류에이션 관련주들이 추가 반등할 때는 사실 이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계속 이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해외 여건 브렉시트 지속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그 거시경제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중장기적인 그 시각에서 단기 민감주, 대형주, 글로벌 수지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알겠습니다.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 관점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수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 알아봤습니다. 자,